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듭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금일 주제는 핵심가치 역할과 요건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에서 핵심가치하고 비전, 미션, 정립, 재정립 작업을 2건을 연속했는데, 실제 기업체 실무자분들이 이 핵심가치 역할과 요건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본 영상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보통 핵심가치라고 하면 이게 코어밸류 하는데, 코어밸류가 어떤 시점에서 발휘되냐. 실제 평상시에서는 근무하시면서는 핵심가치가 발동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현업에서 발생되는 루틴하는 상태에서는 핵심가치가 발동되지 않는데, 어떤 시점에 발동되냐면 한 예식 의사결정할 때 발동됩니다. 실제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쪽에 컨설팅 할 때 구매 팀장한테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신선한 닭을 각 가맹점한테 이제 배달해 주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비유한다면 한임에서 닭을 이제 구입합니다. 한 10,000마리를 구입한다 칩시다. 10,000마리 구입해서 이걸 각 가맹점 배포하다 보면, 근데 이게 가맹점 주문을 그대로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버퍼를 가지고 갑니다. 만약 10,000마리면 11,000마리 정도 주문합니다. 갑자기 가맹점에서 주문이 많으면 배달해 줘야 하는 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구매팀장 입장에서는 이 100마리가 정확하게 나가면 베스트예요. 그러면 재고가 0이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이 재고가 남아요. 근데 일단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재고 남아도 계속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니상 치킨을 납품받아서 가맹점까지 가는 데까지 재고, 적정 재고에 대한 보관 기간이 있어요. 보관 기간이 많아. 일주일자 칩시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닭의 맛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매팀장 입장에서는 이 발주해서 물건 받은 치킨을 가맹점한테 배포하기 전에 재고도 쭉 관리하다 보니까 한 6일, 7일 가까이 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을, 이 닭을 가맹점한테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폐기해야 되냐, 두 가지 딜레마가 빠집니다. 자, 그게 7일짜리 닭을 줘도 맛에 큰 차이는 없지만 미미한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 구매팀장 입장에서는 이 닭을 가맹점한테 주면 좋겠죠. 주면 재고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브랜드의 닭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핵심 가치가 발동돼요. 핵심 가치에 만약에 정직이다, 아니면 고객 중심이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강함한 100마리 정도의 재고 닭을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럼 폐기하면 실패 비용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때 회사에서 만약에 원가를 강조한 회사가 있고, 고객 중심을 강조한 회사가 있어요. 그럼 고객 중심을 강조한 회사는 이 100마리 닭을 폐기 처분해도 윗 경영자한테 큰 문책은 안 당해요. 그런데 반대로 원가를 중요시하는 회사는 100마리도 만약에 폐기 처분했다. 그럼 100마리 폐기 처분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회사에서는 이 핵심 가치가 발동되지 않는 거죠. 실제 많은 회사들이 핵심 가치 따로 가면 실질적으로 현업 발생되는 현업의 문제 푸는 데 사용되는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져, 조금 괴리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딜레마 때 이런 핵심 가치가 이게 발동돼요. 이 핵심 가치들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니까. 나중에 구매팀장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고객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임원들한테 과감하게 어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다면
진짜 문책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좀 극복하자는 목적에서 이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거 있고, 두 번째 미래 관점에서 향후 직원들은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러한 행동 규범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다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리더가 팀원들한테 어프로치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 가치가 일하는 방식의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없으면, 벽 밑에서 출발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을 만드는 게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핵심 가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인재상도 만들고 리더상도 만들고 등등 뭐 다 만드는 거예요. HR 쪽 부서에서.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코어 밸류가 발동됩니다. 이 코어 밸류 발동되기 위한 어떻게 이걸 좀 추출해야 되냐면, 조직 내에서 핵심 가치 후보가 될 만한 키워드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핵심까지 재정립 작업할 때 보면 많은 경영진하고 직원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인터뷰를 찾아내서 우리가 살아있는 코어밸류 후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어밸류 부분 결국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추출할 거냐? 이 추출은 4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 유의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의미성이라는 게 창업주나 CEO가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가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의미성이 나중에 이게 대표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이 명료한 건 다 아시겠지만, 이 키워드들이 누구나 오해가 안 되게끔 손에 잡히게 해야 돼요. 손에 잡히게. 그래서 이 핵심 가치 정립 작업하는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국어 사전을 엄청 찾아요. 단어 하나까지 다 쪼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무게가 있다면 무게가 무거운 거 있고 가벼운 거 있어요. 그 무게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자, 무게의 밸런스 어떻게 맞추는 게 예를 들어 넣는 겁니다. 자,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요. 자, 이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무게가 있다 칩시다.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이놈 더 무겁죠. 그래서 주인의식 밑에 책임성이 들어간 거야. 이 책임성이 이제 행동규범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무게와 명료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균형성이 뭐냐면 여러 이해 관계자, 직원들의 관점을 쉽게 이해되는 단어를 써야 돼요. 직원들이 현장 언어를 써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합성.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정합성이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 있는 홍익동 사원이 이 핵심 가치 정립에서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딴짓을 걸 수 있다는 거야. 또 누구나 임원이나 부장이나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야, 이거 왜 핵심 가치에 이 문장이 왜 들어가? 왜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여기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이 단어를 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의 그 핵심 가치 결과물에 대한 그 논리성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논리적 정합성이죠. 논리적 정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로직 트리를 많이 만들어요. 로직 트리. 로직 트리 형태도 이게 단어의 무게를 맞추고, 가면 명료한 단어인지 아닌지부터 수정도 하고, 이런 작업을 보통 한 30-40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뭐 회사도 이제 직원들하고 직원들이나 임원들 대상으로 인터뷰된 내용 플러스 기존 다큐멘터리 내용 플러스 그리고 사업 전략 교과서 다 가지고 키워드 뽑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노력들이 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게 개수가 이게 핵심 가치 후보 될 만한 개수가 한 3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300개를 가지고 이게 주인의식이 상이냐 책임성 상이냐 이렇게 해서 막 분류를 합니다. 또 중복되는 것도 또 줄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트리를 만듭니다. 이 트리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로직 트리를 만들어서 1차 있는 그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게 한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저 핵심 가치가 도출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논리적으로 쭉 풀어서 설명해야지만 누구나 딴지는 거다. 그래서 논리적 정합성이 이 핵심 가치 정립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번하고 요건, 의미성, 명료성, 균형성, 내적 정합성 이 네 가지가 핵심 가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핵심 가치 정립해야지만 나중에 완성도가 높은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